좀 더 정확히는 좋은 결혼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올해의 선물은 책이 아니라 음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수입니다. 생일을 기념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영상을 보내기 시작한 게 벌써 네 번째네요. 지난 영상들에서는 시간, 표현,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이번에는 결혼입니다. 올해 생일 때는 영상을 보내지 못해서 뒤늦게나마 저의 결혼식 소식과 함께 연락을 드려봅니다. 매번 소식을 전할 때마다 선물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물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년 반 만이니까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인사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머리를 기르고 있다고 말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길렀다가 보여드리지 못하고 다시 잘랐네요. 많은 분들이 결혼식 때문에 잘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것보단 잘라야 어려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어려 보이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결혼이란 단어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저번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궁금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드리기로 약속했던 책 선물은 잘 드렸는지, 그리고 지금의 실패를 결국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건 어떻게 됐는지인데요. 과거의 상시는 빠르게 넘어가는 게 정석이니까 빠르게 보여드리면, 고맙게도 50명 이상의 분들이 책 신청을 해주셨어요. 책을 고르신 분들은 바로 보내드리고, 추천을 부탁하신 분들은 선택지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50명 이상의 소중한 조언들이 모였고, 개인적으로 전화와 톡을 보내서 말씀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그때 그 마음을 끌어와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얘기들을 잘 정리하면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정리도 덜 됐고 무엇보다 내용들을 삶에 녹여보질 못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해요. 자, 이제 그럼 본론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결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결혼식을 한다? 혼인신고를 한다? 같이 산다? 모두 결혼이지만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 결혼 준비는 결혼식 준비로 여겨지는 걸까요? 저는 당연시되는 문화에 딴지 거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저를 보고 친구들은 사춘기가 늦게 왔다고 말해요. 이게 사춘기라면 평생 사춘기로 사는 게 작은 소망입니다. 효인님도 크게 다르진 않아서 짝짝꿍이 잘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자 라는 말을 하기 몇 년 전부터 결혼이 뭐냐, 좀 더 정확히는 좋은 결혼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왔습니다. 둘이서 대답을 찾는 것보다는 여럿이 해보고 싶어서 결혼 공부도 하고 결혼 탐구 독서 모임도 했는데요. 거기서 얻은 힌트들을 풀어봅니다. 좋은 결혼이 무엇일까? 란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힌트. 좋은 결혼식입니다. 좋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개인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삶을 나다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좋은 결혼식도 나다운 결혼식, 우리다운 결혼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허례허식은 빼고 결혼식의 의미를 살린 운동의 결혼식을 한다고 말하고 다녔던 거고요. 결혼탐구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읽은 책 중 요즘 것들의 사생활, 결혼생활 탐구라는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결혼의 형태, 결혼식의 형태가 나와요. 여기서 인터뷰한 커플들을 보고 영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다움을 얘기할 땐 저 하나뿐만 아니라 좀 더 주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만 보다 깊은 연을 지닌 가족,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 순간 가장 감사할 우리 부모님.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걸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느꼈어요. 이건 타인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고 남이 원하는 걸 해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실력이 조금 늘은 거죠. 실제로 저도 즐겁게 결혼식을 준비했고 엄마 아빠도 정말 좋아하세요. 왠지 사이가 요즘 들어 더 가까워진 기분인데 착각은 아니겠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정리하면 제게 좋은 결혼식이란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결혼식입니다. 제 스스로 결혼식을 커다란 변곡점으로 삼지도 않고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결혼식으로 인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혼식으로 인해 일부 지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길 바라지도 않아요. 생일 축하하듯 부담 없이 축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혼이 무엇일까란 질문에 대한 두 번째 힌트. 좋은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탐구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함께 읽었던 책 중에 이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덕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고르면 100명 중에 고르고 골라도 막상 고르고 나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골라 결국엔 후회하게 됩니다. 함께 공부할 당시 이 말이 맞네 싶기는 했지만 온전한 동의는 어려웠어요. 득 좀 보면 안 되나? 서로가 서로에게 득을 주는 관계, 즉 서로 빛날 수 있게 만드는 관계가 더 좋은 관계 아닐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의구심은 아직 있지만 그래도 스님의 말씀을 요즘 들어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룸메이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얼마나 부딪히는 일이 많은지 아실 거예요. 정말 사소한 일로 화가 나거나 불만이 생깁니다. 보통 화는 상대가 내 기준을 벗어났을 때 나고, 불만은 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생겨요. 근본적으로 내게 기준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효인님과 제가 명상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우리 둘은 싸우냐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당연히 다툼이 있습니다. 저희도 기준이 있고 서로에 대한 기대도 있으니까요. 다만 감정에 휩싸이는 일을 점차 줄여나가고 상대를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만거리가 수행거리가 됩니다. 생활에서 내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불만거리를 수행거리로 받아들이는 건 상당히 이상적이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니까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우리의 시스템은 문서였습니다.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이건 꼭 하자라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결혼 계약서를 쓰는 일입니다. 이건 프랑스의 팍스 계약서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 팍스는 두 성인이 서로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결혼보다 팍스 계약을 훨씬 많이 맺는데, 계약을 법적으로 허가받기 위해서 생활 규율 같은 걸 써내야 합니다. 저희도 비슷하게 계약서를 써냈고 A4 용지로 4장, 이렇게 14조까지 나왔어요. 계약서의 가장 마지막인 14조는 계약서 수정에 관한 내용인데 3개월마다 내용 수정을 하자는 거고 계속해서 서로의 조율을 맞춰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게 좋은 결혼 생활은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관계란 매일 발전하는 관계입니다. 크게 보면 아무리 큰 다툼도 관계 발전의 과정일 수 있겠죠. 나 자신의 수행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좋은 결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결혼식과 결혼생활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내봤습니다. 첫 번째, 좋은 결혼식이란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결혼식. 두 번째, 좋은 결혼생활은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당연히 이건 제 개인적인 답변일 뿐입니다. 애초에 좋은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개인적인 분야예요. 그럼 남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이 영상을 보는 모두가 기준의 생산자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혼, 좋은 삶 등을 선택할 때 외부의 기준이나 사회의 기준을 끌어오지 않고 나의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전혀 엉터리더라도 이렇게 개인의 답을 내려보는 순간부터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랜 시간을 트랙에서 경쟁하도록 배웠지만 이제는 트랙을 만들어 보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누구든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만거리가 수행거리가 되는 것처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가능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출근해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관점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 자유, 행복, 부자, 좋은 삶 등 추상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에 대해 개인의 답을 내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이란 단어에 대해 생각해보는 게 의미 있는 건 누구든 이 단어를 거쳐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결혼 탐구 독서 모임을 할 때 부부, 커플, 솔로, 이혼 경험자, 비혼주의자 등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경험하는 길에서 나의 길을 모색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힌트가 될 수 있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에 대한 힌트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기준의 생산자가 되기를 바라며,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올해의 선물은 색이 아니라 음식과 포옹인데요. 먼저 뷔페 식사권입니다. 축의금 없이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래도 방명록에 이름은 꼭 써주세요. 감사한 분들을 모두 기억하기엔 제 머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셔야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 죄송한데 제 생일이 곧 다가오니 또 다른 선물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께 달리 무언가를 해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사 대신 포옹을 할까 해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거리 두고서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12월 4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이날이 결혼식이고 지인들께 드리는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아래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 중에 오기는 좀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 점 충분히 인지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부담 없이 서로의 좋은 소식을 알리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소식 전합니다. 실제로 만나긴 어렵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만 있다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 연결을 기대하며 오늘도 행복하세요.